안녕하십니까. 네, 3회차네요. 이거 하고 추석 세고 한 번 남죠. 이제 4회차까지 하면 160문제죠. 우리 문제집에서 한 400문제 정도 되고, 기출문제들도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민법만 한 100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미 소화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0선까지 하면 대충 이제 1000문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웬만한 지문들은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더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갖고 이제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어디가 취약한지 자꾸 확인하자 그랬죠. 하셨을 거예요. 오늘 문제 좀 어때요? 1화차, 2회차고 비교해서 제일 어려워요? 어디 갈수록 어려워요? 표정들이 없으시네. 한 달 남았었다. 근데 실감이 안 나죠? 한 달 남은 거 실감이 안 나요, 그죠? 실감 나세요? 대답이 없어. 보니까 수능도 3단계 가더라도 시험 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연기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볼 거예요. 3단계를 가더라도 시험을 볼 거니까 악착같이 하면 되죠. 중간중간에 자꾸 먼저 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뭐 개정되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불능은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일단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일부 불능은 137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원칙이 전부 불능이죠. 그러니까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이렇게 되죠. 다만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하되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2번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라고 그랬죠. 3번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되죠. 다만 4번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서 원시적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 자 원시적 일부 불능 이거 뭘로 바꾸면 돼요? 수량 부족법, 수량 부족.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담보 책임이 성립이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질문이 됩니다. 5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런 걸 뭐라 하죠? 채무 불이행, 채무자 잘못으로 그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채무 불이행 중 뭐라고 하죠?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예?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자, 이때 손해배상. 이행이익배상이죠. 계약 해제 시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익배상. 이때 그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불능당시를 기준으로, 불능당시. 거기에만 해제당시라고 되어 있죠. 해제당시가 아니라 불능당시입니다. 불능당시. 근데 5번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1, 2, 3, 4가 옳은 지문이죠. 5번 고르는 거예요. 돈은 딱 감고. 고민하지 마시고. 5번은 아리까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리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 4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1, 2, 3, 4를 명확하게 기억하자. 명확하게. 자, 2번 법률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해석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기준으로 하죠.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보충적 해석은 가상적 의사죠. 이 가상적 의사가 우리 지문으로 뭐라고 하긴 했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가 됐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해석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각과는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의약했으나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표시했을 때 계약은 A 토지 성립한다. 의사죠? 자연적 해석이죠. 기억은.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자연적 해석입니다. 니은 갑과 을이 목적물 A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갑은 목적물 B를 A로 잘못 알고 있었다. 착오가 있을 뿐이죠. 갑과 을은 목적물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무 말이 없다면 표시를 A라고 한 거예요. 다만 갑만 B를 A로 착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고 갑은 착오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은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갑의 이름을 썼어요.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당사자를 확정한다 그랬죠. 그게 규범적이죠. 그런데 을과 병은 을이라는데 의사가 일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럼 기억 디귿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죠? 그럼 리을. 채권자 갑이 더 받을 금액이 있지만 계약서에는 총한결이라고 표시했어요. 총한결이 뭐예요?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다 갚았다. 채무는 더 이상 없다. 나머지는 면제한 거다. 표시한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이죠. 결국 기억과 디귿은 자연적, 니은과 리을은 규범적 이렇게 되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번 비진이 표시 또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동그라미 1번.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답은 1번이죠. 2번.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생긴다. 그죠? 반면에 공무원은 어때요? 그냥 상대방 지부지를 묻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4번 남겨야 된다 그랬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랬죠? 다른 말로 뭐라래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자,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 불일치. 말을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그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경우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불일치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5번은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무효다. 대리권 남용. 그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건 답은 1번. 자, 4번 착오.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1번이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2번.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따라서 결정. 주관적 표준이 뭐죠? 착오자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객관적 입장. 일반인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맞죠? 하나가 더 있죠. 경제적 불이익. 이렇게 되죠. 경제적 불이익.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라? 착오자가. 취소하려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3번은 징그럽게 나오죠. 매매계약이 매도인에 의해서 적법 해제가 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다만 두 가지 중에 하나.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자, 이때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상대방에서 유발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될 거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냥. 원래 그래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읽으면 한 번에 잘 안 하다. 이렇게 되잖아. 동부지검도 그렇잖아. 그 대위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청탁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런 거야. 뭐. 검찰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 깨는 게 문제인데 참 못 깨죠 잘. 그렇다면 그런 거죠. 재밌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인터넷에서 또 이정환이 토착외고 뭐 이래가지고 욕먹자. 일베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일베예요? 저 일간 베스트라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예전에 일본 놀러 갔을 때 티셔츠를 하필이면 태극기가 있는 걸 그거 입고 일본 돌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토착이고요? 자, 더 이상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4번 하여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5번 나왔네요. 동기의 착오 중에 하나 상대방의 표시에서 알려지기만 하면 되죠. 나아가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5번이 답이죠. 틀릴 게 없죠 지금. 2번 정도 좀 어렵나? 네, 2번 정도 좀 어렵죠. 네. 일단은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 뭔지조차 머릿속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2번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나머지는 뭐 5번도 거저먹죠.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거.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니은 공시동달 인정되죠? 디귿.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는가? 발신한테 효력이 생기는 걸로 약정할 수 있는가? 요지한테 효력이 생기는 걸로 알 수 있는가?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몰라도 일단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 임의 규정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임의 규정.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당사자가 약정해서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기억은 옳은 거 알고 니은은 옳은 걸 알아요. 근데 디귿은 예를 들어서 몰랐다. 디귿은 틀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몰랐다. 그런데 5번은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억과 니은 들어있는 건 다 제끼고 디귿 들어있는 거 골라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 딱 확실히 딱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을 보는 거예요. 리얼 111조 2항에 의하면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조문 그대로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미음이 틀렸겠네. 이렇게 되겠죠. 의사표시를 보냈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갑은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의사표시력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도달했지만 도달을 주장 못하니까 효력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112조에 의하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때 표의자는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첫 번째,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죠? 세 번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뭐 세 가지 딱 기억나시면 되죠. 112조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술술 풀립니다. 6번 대리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제한이라고 나오게 되면 보통 124조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하고 119조 이거 기억해야 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은 뭐죠? 119조. 대리인이 여러 있을 때 무슨 대리?
각자들이. 다만 법률 규정이나 습관행위에서 공동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조문 그래요. 2번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 그런데 위반을 했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무효라 그랬죠. 판례가 있었죠. 동일물건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입찰하는 행위. 무효라 그랬죠. 자, 이때 무효의 근거가 뭐예요? 왜 무효예요? 무권대리로서 무효라 그랬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기 때문에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번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몇 가지 외우자 그랬죠. 첫째, 본인이 허락한 경우. 두 번째, 다툼 없는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 그죠? 그 다툼 없는 단순한 채무 이행 중에 뭐가 있었어요? 3번이 있었죠. 사채 알선업자가 대주가 아닌 차주가 대주가 아닌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유효한 변제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였었죠? 법무사의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유효하다. 4번 대물 변제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왜 돈 줄 건데 물건으로 갚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물 변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행위인데 다툰단 말이죠. 야, 돈 내야 나 임마. 왜 물건으로 갚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답은 5번이죠. 판례.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 7번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이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세요. 본인은 추인이나 뭐 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최고 처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무권대리의 기본 뼈대죠. 무권대리 기본 뼈대. 자, 동그라미 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이 추인은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2번이죠. 3번은 요거죠. 요 135조 책임 요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2개가 있었어요. 꼭 기억해야 돼. 요건이 5개인데 그중에 꼭 기억해야 될 요건이 2개 있어요. 난 5개 너무 많아. 2개만이라도 외우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또 하나가 얘는 행위 능력자. 2가지는 꼭 기억하자. 135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이 2가지 요건은 꼭 기억하자. 꼭 기억하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4번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소급해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한 대리가 된다. 틀렸죠.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답은 5번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무상승. 답은 5번. 8번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지금 이제 대부분의 판례가 국토의 개념이 이용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개사법으로. 중개사법에 거기 뭐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기에 들어있죠. 어쨌든 그 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니까 동그라미 1번. 채권적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적 효력은 뭐예요?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가 전에. 채권적 효력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대금 청구 같은 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구별하면 되죠.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요걸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허용된다 그랬어요. 3번이 틀렸죠.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가 확정되기 전이란 말이죠. 5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액 예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해제는 못하죠. 그렇게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배상한다. 미리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가? 있다. 물론 가능하다. 답은 3번. 9번에 1번. 이건 이제 속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거죠? 예? 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제착사강.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한 행위, 사기 강박이한 행위. 그런데 이건 일단 유효라 그랬죠. 그죠? 근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자, 무효가 됐어. 이거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무효된 거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추행위 추인 말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땡.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우리 입법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1번 틀렸죠. 그죠?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되지. 이제 표정 보니까 틀린 분 되게 많아. 2번. 일방적인 권리를 뭐라 그래요? 형성권. 그죠? 3번. 취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과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상대방의 전득자. 얘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 4번은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그중에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할 수 있죠. 대리는 법정 대리인만을 말하죠. 임의 대리는 따로 수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승계는 포괄승계인, 특정승계를 다 포함하되 취소권만 특정승계할 수는 없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5번.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선악에 따라서 반환번위가 다른데 제한능력자는 특칙이 있다. 제한능력자만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라. 1번을 헷갈렸다 쳐. 2, 3, 4, 5 다 옳은 지문이잖아요. 명확하게. 안 명확한가? 명확하잖아. 기본이잖아. 기본. 2, 3, 4, 5는. 그럼 그냥 두 눈 딱 감고 1번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나머지 명확한 거 있는가 찾자고. 근데 나는 2, 3, 4, 5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부터 하루 18시간씩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답은 1번.
10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 갑과 을은 갑소유 건물을 을이 1년 내에 1억 원 이상에 팔아주면 갑은 Y 건물을 을에게 증여한다. 자, 갑과 을 사이에 Y 건물을 증여한다는 법률행위,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을이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X 건물을 팔아주면 이란 게 붙어 있어요. 자, 을이 1년 내에 1억 이상에 팔아준다. 장래 사실이죠. 그리고 팔아주면 효력이 생기죠. 부관이죠. 자,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이 있죠.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왜? 1년 내에 팔아줄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죠. 자,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가 됐다. 즉 1년 내에 1억 이상에 팔아줬다. 그럼 효력이 생기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뭐 증여 이렇게 돼. 정지 조건 뭐 증여. 1번 1억 원 이상에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이걸 뭐라고 바꾸면 돼요? 조건 성취 전.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갑의 잘못으로 X 건물이 소실이 됐어요. Y 건물이. 을의 권리가 침해됐죠.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죠. 그죠? 침해했어. 그러니까 을은 조건을 성취시킨 다음에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2번은 계약 체결 당시 X 건물이 이미 소실됐어. 이게 이미 소실된 상태야. 그럼 조건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이죠. 근데 정조건이야. 그럼 뭐예요? 불정, 무효가 된다. 3번은 을이 지금 갖고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죠.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부정가.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4번. 을이 1년 내 1억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어요. 그런데 갑이 9천에 딴 놈한테 팔았어. 자, 갑이 X 건물을 9천만 원에 다른 놈한테 팔았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조건 성취 방해. 그쵸? 조건 성취 방해잖아요. 보세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Y 건물을 넘겨줘야 될 갑. 불이익하죠. 이놈이 다른 놈한테 홀랑 이걸 팔아넘겨가지고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신의 힘이에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Y 건물을 넘겨라. 할 수 있죠. 4번은 뭐 답은 4번, 5번이죠. 을이 조건을 성취해서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조건부 행위 효력은 소급표가 인정되죠. 소급표가 인정되죠. 조건부 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관련된 이런 부관부 법률행위의 문제가 아주 드물게 이렇게 사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인지 기한인지, 조건이라면 정지인지 해제인지, 그리고 파악하고 나서 문장이 뭘 물어보는 건가. 우리 뭐 조건에서 떠오르는 게 몇 개 없어.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 초상부담, 반신행위, 조건 성취 효력, 뭐 이 정도예요. 147조, 148조, 149조, 150조, 151조. 그 조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거 파악하실 수, 그거 훈련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11번 물권적 청구권. 기억.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염려만 있어도 되죠. 현실적 침해 외에 침해, 염려만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잖아요. 방해, 예방 청구권. 그렇잖아요. 기억 틀렸죠. 니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했으니까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겠네. 3번 고의과실로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고의과실로 침해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플러스 뭐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이게 답이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리얼.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분리양도할 수 없다. 미음.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권.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2개. 역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2번. 을이 갑수의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등기는 직접 넘겨주기로 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미등기 전매행위가 있다면 머릿속으로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담기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지문이 떠올라야 되죠. 자, 있을 때 첫째,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 가지.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없을 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일단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병에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딱 머릿속으로 떠올려. 지문은 거기에 걸려들어요. 자, 문제에서는 세 번째 줄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병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3번 합의가 없다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5번이죠.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병에 양도하고 통지했다더라도 병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죠. 양도가 제한돼요. 그런데 얘가 매수가 아니라 점유취득시 완성장의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구별하시면 돼요.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갑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돼요. 근데 얘가 점유취득시 완성자라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5번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답은 5번. 13번 물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물권의 포기라고 되어 있죠. 에? 포기, 권리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 말소 등기해야 되고 합의지분 포기, 합의 등기 말소해야 되죠. 합의지분 포기.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지역권자에게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다 등기 필요하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2번. 물권 중에 소멸시에 걸리는 거. 물권 중에 소멸시에 걸리는 거. 지역권, 지상권. 몇 년의 소멸시효? 20년. 물권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거 2개. 지역권, 지상권. 몇 년? 20년. 3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가? 언제나를 빼야 되죠. 왜? 우리 토지 포락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소멸하잖아요. 성토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토지 소유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2개. 하나가 물상대위. 네?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소유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수몰이 됐어. 댐건설로. 그리고 얘는 보상금을 받아. 이럴 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또 하나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지만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면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특히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이 물상대위라는 또 물권이 절대적으로 멸실했을 때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했을 때 그 물권은 부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목적물 멸실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혼동이 한 절대적 소멸이라도 부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번 틀렸죠. 4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도 가능하죠. 결국 을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이걸 포기해버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동의받아라 말이죠.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그 제3자 동의받으라 말이죠. 5번 토지 포락 나왔네요. 토지가 포락됐다. 물권은 소멸한다.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14번 점유. 1번. 이게 답이죠? 왜? 왜? 부동산. 이 1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200조. 20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데 쓰고 앉아있으래. 한 달 남은 시점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00조예요. 외우시라 그랬어요. 너나 외우라 그런 표정으로 자꾸 1년 내내 쳐다봤으면 됐지. 뭐 아직도 쳐다봐. 이거를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네? 이 조문 자체를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점유물은 동산만 된다. 동산만. 부동산 안 된다 그래요. 1번이 틀린 거죠. 2번은 199조. 갑의 점유를 을이 승계했다. 특정 승계. 이때 을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점유의 분리.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랬죠. 2번이죠. 3번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 권한. 그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4번은 197조 2항 선의로 추정됐던 놈이 선의 점유로 추정됐던 놈이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언제?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럼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재기 시부터.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죠. 5번 점유권. 보세요. 특정 승계도 할 수 있고요. 상속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포괄 승계도 할 수 있죠. 점유권은 상속에 의하여 승계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뭐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없어. 다 쉬워. 15번은 잠시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